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양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전경원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고2 재학생들은 아직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려면 방학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201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겨울방학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해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 대입 전략과 그 변화에 대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내일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을 위한 학습 방향을 잡아가는 학습법에 대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상대 결정적 코치가 준비한 특강 시간이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학년도 대입 특징과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6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상 이제 2016학년도라는 용어를 쓰면은 올해가 2015년인데 왜 16학년이란 얘기를 쓰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15년이 밝았죠. 그래서 2015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16년이 되어야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생이 돼서 1학년이 되는 거죠.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고3인 우리 수험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시를 2016학년도 대학 입시라고 명명을 한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2016학년도 대학 입시 그러면 현재 예비 고3 학생들이죠. 2015년 올해 고3이 된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6학년도 대학 입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기본적인 틀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은 2015학년도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눈여겨볼 만한 점은 수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수시 모집 인원 가운데서 논술고사라든지 혹은 적성시험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 그 준 인원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중심 전형 가운데서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들, 이 대학들이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는 점, 이렇게 몇 가지 정도를 2016 대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2016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일정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새로 받은 달력이라든지 혹은 휴대폰 스케줄 일정을 한번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해두면서 수시와 정시의 일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저장을 해두고 기록을 해두면 여러분 고3 수험생 생활을 할 때 일정을 미리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6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선 수시 모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원서 접수 기간이 2015년 9월 9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 화요일까지 이 기간 중에서 대학들이 각각 3일 이상을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 이제 재외국민 전형 그리고 외국인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이 기간과 별도로 7월 1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안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 기간은 2015년 9월 9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90일 동안 각 대학들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전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재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특별 전형은 7월에서 8월 중에 전형을 치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모든 대학들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이전에 다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 날짜는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대학의 박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합격자 등록 일정을 잘 봐야 되는데요.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합격한 학생들은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주의할 점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등록을 이제 학생들이 6군데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밖에 등록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합격한 대학에서는 미등록 충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기한을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월요일 저녁 9시까지 21시 이전까지 수시 미등록된 충원 인원 합격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때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일정이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친 뒤에 이제 정시 모집이 바로 이어지겠죠. 자, 정시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4일 목요일부터입니다. 30일 수요일 이 사이에 3일 이상은 원서 접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요. 전형 기간별로 각 군별로 좀 살펴보면 가군의 원서 접수 일정은 내년이죠. 2016년 1월 2일 토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열흘 동안 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군 같은 경우는 2016년 내년이죠. 1월 10일 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8일 동안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군의 일정은 1월 20일 수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역시 8일 동안 원서 접수가 일정이 돼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1월 28일 목요일까지고요. 합격자 등록 기간이 1월 29일부터 2월 2일 닷새 동안 5일 동안 합격자 등록을 받고요. 역시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2월 16일 화요일 9시 저녁 9시 이전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7일 수요일까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잘 기록해 두고 염두에 두신 다음에 전형 전략을 세워서 수험 생활의 어떤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6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또 눈에 띄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수시 모집 확대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다는 점이 올해 2016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항목인데요.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전체 모집 정원의 66.7%, 사실은 66.7%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의 주요 대학만 보면 70%를 넘는 대학도 이미 있고요. 또 7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서울 소재 수도권 주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시 모집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전년도 64.0%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것은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의 규모가 그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대학들이 수시 모집 인원 규모를 확대한 것은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주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우수한 수험생들이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복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수시 모집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는 예비 고2, 고1 학생들도 이런 수시 모집이 확대되는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6학년도 변화하는 주요 대학의 수시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수시 대 정시의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유심히 보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죠. 76.8%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고 23.2%를 정시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또 연세대와 고려대도 72%와 73%, 서강대가 70%, 성균관대가 76%, 한양대가 72.6%.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원을 수시로 뽑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비 고3으로서 수시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도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요소이고요. 계속해서 중앙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대,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수시 정시 비율을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학들 가운데는 서울시립대가 상대적으로 41.8%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70에서 60%를 상회하는 과반 이상의 인원을 역시 수시 모집 단위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정시 위주로 과도하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수시 준비가 안 된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해서 수시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준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 넘어가 본다면 학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에 59,284명, 비율로 보면 15.7%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 규모였는데 올해 이제 보면은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67,631명으로서 약 18.5%의 인원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 대학들의 어떤 움직임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 보이고요.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을 두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모집 인원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학생부 교과 관리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2016학년도에는 평소에 학생부 비교과 관리 이 부분을 잘해온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으로 이제 살펴봐야 할 요소는 뭐냐면 논술고사의 선발 인원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도 상당히 세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죠. 2015학년도, 그러니까 논술고사로 수시 모집에서 29개 대학에서 17,41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올해 고3들, 예비 고3이죠. 올해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6학년도에는 28개 대학에서 15,349명을 이 논술고사 전형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대학들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요. 우선 고려대학교는 논술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이 1,210명에서 1,1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738명에서
283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서강대는 468명을 40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600명 모집 단위에서 550명으로,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981명에서 895명으로, 그리고 부산대는 854명에서 812명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논술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규모는 참 작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또 한편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숫자상의 의미를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논술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어 보이지만 서울권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인원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우리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되고요. 우리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논술고사는 역시 수시 모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는 이 적성고사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이제 교육부에서도 강하게 대학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자, 실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년도보다 2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5,835명이었던 모집 인원의 규모가 4,639명으로 줄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내신 성적의 어떤 분포가 주로 5등급, 교과 내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은 모집 인원의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수험생으로서의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많은 인원을 선발하던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인문학 인재 계열과 사회과학 인재 계열에서 220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19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또 창의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던 모집 인원 규모가 20명이었죠. 이 인원도 10명으로 줄였다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적성시험과 특기자 전형은 역시 많은 대학들이 이미 2015학년도부터 축소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권장을 따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학년도 대입 특징과 전략을 주제로 해서 2016 대학 입시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 드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띠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기상대 여러분 화이팅! 2015년도는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올 한 해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원하는 소원 성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풍년이 된다고 하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2016년 입시에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양의 해입니다. 순한 양처럼 우리 학생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저희 기상대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16학년도 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맞춤식 전략을 수립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혹은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혹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가야 할 진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혹은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도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따지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별로 그럼 어떻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학년도의 수험생들은 전형 요소별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전략을 세울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2학년 때까지의 성적,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2학년 때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어떤 비교과 활동들 뿐만이 아니라 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비교과 활동, 내가 교과 활동 말고 비교과 활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것은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상 수능 성적이 뛰어나면 정시 모집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016학년도 수시 모집은 여전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사실은 지금부터죠. 겨울방학부터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막연하게 내가 일반고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비 고3인데 내 성적이 내신이 몇 등급인데 그럼 난 도대체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이렇게 좀 감이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내 내신과 관련해서 어느 전형이 나에게 일단 맞는지 크게 조금은 거칠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1등급 대 내신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등급 대 초반인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의 교육과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을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유리하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대학별로 나온 통계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학생부 성적이 1등급 대 초반에 많이 몰려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뭐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등급 대 초반인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냈을 땐 더군다나 이제 금상첨화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등급 때 해당되는 학생들이 갈림길에 서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탁월하게 우수한데 교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모집단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돼서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하거나 전공 적합도 내지는 전공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이나 혹은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유리하고요. 1등급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부 교과, 비교과와 관련된 활동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고민해도 좋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 되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이 2등급에서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내신 성적이 다소 1등급대 학생들보다는 떨어지지만 2등급대에서 4등급대에 속하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도가 뛰어나거나 혹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서 교과에서 성적이 부족한 부분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보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학생들은 역시 그런 그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등급대 이하, 5등급대 이하 학생들이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별고사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고사라든지 혹은 어학특기가 있다면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특기자 전형 트랙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5등급대 이하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수능 준비도 5등급대 이하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관리죠. 평소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도 역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둬야 되고요.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교과와 학년별 반영 비율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학생부 관리를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대학들이 교과 내신을 반영할 때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반영 교과목이 다르죠. 통상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와 수학 그리고 사회 과목을 반영하는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지 않고 과학 교과목을 반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보면 교과 성적이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맨 왼쪽 칸이 교과라고 돼 있고 바로 그 다음 칸이 과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과목의 차이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 안에는 국어 과목도 있지만 문학 과목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고 독서와 문법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인 교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교과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교과 안에도 국사도 있지만 한국지리도 있고 세계사도 있고 법과사에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를 반영한다, 과학교과를 반영한다 하면 거기에 속하는 세부 과목들의 내신이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과목들은 내신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분산해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학생부를 잘 받기 위한 학교 공부도 역시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꼼꼼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논술고사 공부와 학교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논술고사나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말고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논술고사도 과거에 통합형교과에서 출제하던 것을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대학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들의 기출 논술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내용, 교과서 예제라든지 연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다 대학 논술고사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수능 준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논술고사를 위한 대비도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고 수업에 좀 전념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교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비교과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 인원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달리 말하면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세밀화되고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점수로 줄 세우는 학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다양한 전인적인 요소를 평가 요소, 평가 지표로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대학들의 흐름이고 전형 설계상의 반영점이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비교과 관리는 수시 준비를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간혹 착각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교외에서 어떤 대회 수상 실적이라든지 대회 활동에 참가해서 실적을 거두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고 그런 활동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꼼꼼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은 올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2월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전년도, 그러니까 2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2월 28일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담임 선생님과 끊임없이 혹은 교과 담당 선생님과 교류를 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내가 했던 활동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개학한 뒤에도 또 확인한 뒤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2월 말까지는 반영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2월이 지나서 이제 신학년도가 바뀌면 바뀌는 기준은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학년에 귀속이 돼 있고 3월 1일이 되면 이제 신학년으로 편제가 되는데 신학년이 시작된 뒤에 말하자면 3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전년도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면 수정 기록대장에 다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번잡한 그리고 아주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월까지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 마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다면 준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신 성적 관리.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 내신 성적 관리하는 부분인데 참 어렵죠. 학교 수업 시간에 다양한 어떤 수행 평가도 있고 또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이러면서도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내신 관리의 기본은 수업 시간의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지식으로 소화해서 이것을 체득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통상적으로 이제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교과는 보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뭔가 교과보다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전공적합도 활동이 우수하면 선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합격생들을 분석해 보면 일단 평가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수험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 관련된 공부, 학업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비교과 활동이 많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좀 우리 학생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이 떨어지더라도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2, 3등급 혹은 2, 3, 4등급 정도 이 정도를 말하는 거지 막 6, 7, 8등급이 되면서
비교과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를 통과하느냐?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의 관점은 철저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어떤 학생은 교과 성적, 학업 공부만 해서 다른 활동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것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평가자의 관점은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느라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은가를 들여다보겠죠. 그랬을 때 비교과 활동들이 많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보정해서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나치게 안 좋다면 아무리 교회 활동이 좋아도 선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떤 좋지 않고 비교과 내용이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교내에서 학교에서 마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점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 활동의 범주가 어디까지가 비교과 활동이냐 했을 때 학교에서 마련해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활동들은 이것은 사실은 비교과 활동 평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혹은 뭐 토플, 탭스, 토익 이런 혹은 뭐 JPT, JLPT, HSK 이런 점수들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화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지 않죠. 다만 특기자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대학별고사 특기자 영역 이런 거에서는 물론 반영하는 전형이 따로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부분이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대외 활동도 역시 제외된다는 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마련해준 교육과정 이것에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내실을 좀 기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교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대회들이 있죠. 뭐 경시대회도 있고 토론대회도 있고 또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봉사활동 혹은 체육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고 얼마만큼 성장했고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혹은 나의 상태, 나의 수준과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성장한 지점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 그런 걸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정리하고 메모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기록들을 나중에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 제출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린다면 아마 좋은 추천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좀 유념해야 할 점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지원해야 하는 전형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또 논술 실력도 별로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눈높이가 적정하게 보정이 돼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나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상향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기 너무 명확관하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어떤 논술에 대한 준비도 또 특기 뭐 이런 적성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인지를 좀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팁은 뭐냐, 전략이 뭐냐, 이 전략에 대한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학생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기본이 되고 기본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담임선생님께 또 부탁을 하시고 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바로잡고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도 올 2월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내신 성적은 기본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역시 내신 성적은 학업 성취도라든지 잠재력 또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뿐만이 아니라 또 학년별 성적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래서 내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좋았고 2학년 때 성적보다는 수시에서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올해 이제 시작되는 2015학년도 이 3학년 1학기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예비 고1, 고2 학생들도 성적의 추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좋다는 점을 아시고 계속해서 본인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비교과 활동은 이제 예비 고3 이제 3월이 되면 3학년이 돼 고3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과 활동을 더 늘리거나 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면요. 이제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능에 대한 학습 비중을 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은 지금 하던 것을 이제 더 늘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어떤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오류를 범하거나 과도하게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꾸미거나 뭐 포장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침 자료 정도로 묶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 시간을 절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업 기초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겨울방학의 시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평가에 대한 부침 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큰 의미가 없는 활동들을 나열해 놓는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는 지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역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성찰과 깨달음을 위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미리미리 좀 작성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올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류를 작성해 보는 것도 미리 한번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것도 앞으로 이제 1학기 말에 가서 써야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술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대학별 고사로서 이제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 그리고 적성고사 이것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자주 활용을 하는데 수시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28개 대학입니다. 28개 대학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소재 대학들에서 논술고사를 통해서 뽑는 선발 인원의 규모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논술고사는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통합교과형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과 조금 다소 유리되면서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대학별로 강해졌다는 점,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리문항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인문계 학생들 중에 상경계열이나 경상계열 학생들은 수리문항이 출제되고 있지만 일반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은 수리문항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교과형 논술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학습만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역량을 여러분들이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위주로 출제가 시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좀 보면은 과학 논술보다는 이제 수리 논술 쪽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이 논술고사에서 간혹 영어 지문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논술고사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교과서의 제시문이라든지 EBS 교재를 활용해서 논술 출제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살펴봐야 되고 그에 맞춰서 수험생들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합격 포인트를 대비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상위권 학생일수록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는 점,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논술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합격자를 뽑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30%에서 50%에 이르는데 하지만 이제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등급 간의 격차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6등급 간의 그 점수차가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국대학교의 점수차는 1등급하고 6등급이 무려 48점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대학마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점.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달이 되면 아무리 논술고사 준비가 잘 돼도 불합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학교별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주로 인문사회 분야, 자연과학 계열은 주로 수학과 과학 분야를 엮어서 출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시고요. 또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이 어떤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서 그 대학의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판단을 좀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올해 5월이죠. 이제 5월이 되면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치르는데 이때 한번 응시를 해보고 내가 이 대학과 논술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학인지 나하고 맞는 대학인지를 평가하는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6.7%라는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를 게을리할 수 없지만 수시에서 또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시 정시도 아울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결정적 코치가 전하는 2016학년도 대입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015학년도 대입 특징과 전략을 말씀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수험생이 되는 예비 고3 학생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이맘때쯤 좋은 결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